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57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74. 무슨 내용이 나오죠? 좀 전에 어디다가 도로 만든다 그랬었죠. 자, 여기가 장차 도로 만들 땅이다. 그럼 도로를 여기다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시합니다. 즉 무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결정되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 되었다? 결정 고시되었다. 도를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이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뭘 한다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다 그랬었죠.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무슨 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단계별 집행계획,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으로 구분되는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라고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사업이 시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있었는데 이 안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데도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만든다거나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 됐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다른 말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땅, 그걸 뭐라 부른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한다. 도로 내겠다고 예정된 땅 이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는 도로 만들겠다고 정해진 땅,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그러고 이 부지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원칙적으로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이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뭐를 해서는 안 된다?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계가 없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줍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수요자들이 여러 명들이 있을 건데 이 토지 수요자들이 자기 땅에다 건물 짓는 거 허가 안 내준대. 공작물 설치하는 거 허가 안 내준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죠? 자기들 땅인데도 자기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수익 처분을 함부로 못하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인데도 건물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다고 저기다 보상비도 빨리 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상비도 주지 않으면서 매년 재산세라고 세금은 꼬박꼬박 뜯어가면 여기 있는 토지 수자들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거냐? 바로 그래서 조치라는 게 나온 겁니다. 첫째는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된다? 2년이 지났답니다. 언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났대. 그럼 원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좀 전에 2년 이내 여기다 뭐 수립하라 그랬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 그랬잖아. 제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수립하라 그랬잖아.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지 아니하거나 수립은 됐는데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돼 있지 아니하더라. 예, 단계별 집행계획 아예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3년 이내는 사업 시행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낸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3년 내는 아직도 도로 낼 계획이 없답니다. 이 말이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3년 이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 소리니까 결국 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은 됐는데 2단계로 수립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받아 안 받아? 저 사람들 열받죠. 뭐야 이거. 도로 낸다고 해놓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3년 내도 보상비 주지 않을 거야?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건 보상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3년 동안 더 갖고 있으라고? 그럼 결국 최소한 5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네? 열받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때 저 땅에다가 이 안에 있는 토지수에게 일부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 할 수 있도록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겠다.
요 내용입니다.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죠? 허가는 관악구역의 장들한테 받습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허가권자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때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만 있다? 3가지만 여기서는 허가를 줍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아직 3년 내는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 3년 내에만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받는 것이고,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집행에 포함돼서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3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3년 지나서는 4년차가 될지 5년차가 될지 6년차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도로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안 만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분간 안 만들겠다는 그 땅에다가 첫째는 뭐 지을 수 있다? 가설 건축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겠대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내줍니다. 두 번째, 공작물 설치하는 거 허가 내줍니다. 그럼 무슨 건축물 안 돼? 영구 건축물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시 건축물만 짓다가 나중에 철거하는 거 그거는 내주겠다. 공작물도 허가 내주고. 세 번째, 만약에 저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에 개축하고 재축만은 허가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안 된다 얘기야? 신축, 중축은 안 돼요. 여기다 건물 새로 짓게 하는 거 허가 안 내줘요.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만 그 건축물을 고치는 게 뭐죠? 개축, 재축. 요 3가지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허가받고 설치해 놓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고 1단계 포함됐대. 그럼 앞으로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여기 도를 내겠대. 그럼 3개월 전까지 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가권자가 특광특시소에서가 야 3개월 후에는 거기 뭐 할 거니까? 도로 만들 거니까 너희들 허가받고 설치했던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요 2가지만 소유자 부담으로 뭐랍니까? 철거라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허가받고 설치했던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2가지만은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안 한다? 그때는 뭐 한다? 행정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강제 철거하는 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철거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면 대신 가서 때려부시고 철거하는 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죠. 대집행 대상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2년 지났을 때의 효과입니다. 자, 이제 몇 년 지나도 사업이 시행된다?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답니다. 아직도 도로 안 만든답니다. 그럼 첫째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매수 청구는 뭐죠? 내 토지 사주세요. 이게 매수 청구야. 내 토지 사주세요. 이걸 뭐란다? 매수 청구라고 하죠. 이때 매수 청구라는 건 어떤 것만 가능하죠? 이 중에 여기 있는 땅 중에서 어떤 땅만? 지목이 대인 토지. 다른 거 다 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위에 뭐가 있죠?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토지만이 아니라 그 위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주세요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지목이 대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건물 짓지 못하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강산의 변화는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도로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 열받을까 안 받을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겠죠. 뭐야 이 새끼들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보상비도 안 주면서 매년 세금은 뜯어가면서 나보고 건물도 못 짓게 10년 동안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땅 가져가고 보상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땅 가져가고 돈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 토지 사주세요. 매수를 청구한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보상비 달라는 소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단계까지 갔을 때 사업이 시행된 것이고 어떤 단계까지 가시면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거냐? 그 사업의 시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냐라는 시점. 어디죠?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아까 우리 사업 시행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라고 했었죠?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때는 뭐 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뭐 준다고 그랬죠? 보상비 준다고 그랬잖아.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도 좋다고 인가받은 거니까 그때 보상비를 그때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뭐가 났으면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그때는
보상비 준다고 확정된 거니까 사달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주는 거랄까? 보상비 줄 거 아니야. 보상비 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뭐죠? 야, 네가 사달라고 안 해도 벌써 실시계 인가가 나서 이제 보상비 줄 거니까 너 사달라고 안 해도 기다려 줄게요. 돈 줄게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10년 이내 실시계 인가가 안 났을 때만, 실시계 인가가 없는 경우만 그때는 사달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때 매수 청구 들어오면 누가 사줘야 되냐? 매수 의무자가 있어야 되죠. 그때 누가 사줘야 됩니까? 매수 의무자가 하는 거야. 이때 누가 사줘야 됩니까? 원칙은 사업 시행자가 사주는 게 맞겠죠. 그럼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방권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방권자 중에 원칙이 누구죠? 바로 특광, 특시, 특도시 장수. 자기 관할계 장들이 지들이 사업 시행자니까 자기들이 사주는 게 맞대. 매수 의무자는 특광, 특시, 특도시 장수가 사주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매수 의무자가 8명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8명 있습니까? 또 있잖아. 누구 있었죠? 국장, 도지사도 있었고 이자들이 지정하는 지정 시행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행자들이 따로 있다면 그 시행자들, 이자들이 매수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누가 있었다?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시행자라면 그때는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잖아. 그러면 그 자가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지 서울특별시장이 매수해주는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원래는 특광, 특시도 시장소인데 시행자가 따로 있으면 그 새로 따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된다. 이 뜻이죠. 또 하나, 설치나 또는 관리할 의무자가 있다면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들도 매수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그때는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때 매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달라고 먼저 뭐부터 돼? 매수 청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6개월 이내에 사줄 거냐 말 것이냐 이걸 몇 개월 내에 결정한다?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 결정을 했으면 그걸 그 누구한테 매수하고서 청구 들어온 사람과 그 관할 특광 특시도 시장구수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자, 매수 결정을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그걸 토지 소유자와 특광 특시 시장구수에게 그걸 통지하죠. 그럼 그때 먼저 통지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그걸 접수했죠. 통지를 받았죠.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 몇 년 이내?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 매수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고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는 알린 날부터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매수할 때 매수 대금은 무엇으로 줄 거냐?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현금으로 드리라는 얘기죠. 근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뭐로 주는 게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문제 잘 나요. 어떤 때 채권으로 지급하죠? 이거 채권 발행자 누구만 발행할 수 있을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이게 지방자치단체고 요 지방자치단체인 이자들이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만 이자들이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지방채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지 아까 말한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민간시행자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이때 발행할 때 어떤 때 발행하죠? 발행 사유. 아무 때나 막 발행합니까?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발행합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 발행할 수 없다가 중요합니다. 원할 때만 발행하죠. 두 번째는 그럼 원하지 않으면 발행 못할까?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두 가지 사유. 첫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두 가지. 첫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는 건 뭐죠?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 이게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죠. 또 하나는 비업무용 토지. 이거는 법인에서 쓰는 말이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비업무용 토지를 갖고 있다면 이 토지는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나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 하더라도 3천만 원 이내가 보상비라면 그때는 현금으로 드리면 되고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만약 보상비가 1억이라면 그때는 1억 중에서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초과하는 7천만 원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1억을 전부 다 뭐로 달래? 채권으로 달래. 그럼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니까 그때 1억을 다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토지, 비옥면 토지만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채권의 이제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면 되죠? 이건 10년 이내에서 10년으로 할지 8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는 특강 특시특도시군의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게 상환기간입니다. 근데 이자율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자율 같은 거 그런 것도 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채권 발행에 관해서 이 법에 없는 나머지 내용은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쓴다? 채권 발행에서는 이게 지방채라 그랬죠. 따라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이 법에 없는 나머지 내용은 채권 발행에 관한 건 지방재정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라고 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이거 사달라고 청구했더니 뭐죠? 불매수, 사주지 않기로 결정했대. 야,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 매수하지 않냐고 결정하거나,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버렸답니다. 2년 경과. 즉 사줄게 라고 해놓고 사주지 않고 2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효과가 발생할까? 그러면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더라. 이때 개발행위 허가는 몇 가지가 있단다? 4가지만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짓는 거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두 번째는 3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 번째는 3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2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는 안 될까? 예, 거기 보면 4가지는 안 된답니다. 다난노다.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타준생활시설. 이거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는 것.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건 안 돼요 말이야. 돈 되는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타준생활시설은 허가 안 내준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또 네 번째, 공작물. 이런 것들은 무슨 대상이다?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만 기억하시고. 근데 다음 페이지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셔. 거기 보면 공익사법 준용이 나오죠. 이 매수 청구에 관한 절차라든지 매수대금 결정 같은 건 이 법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이게 보상과 관련된 거니까 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바로 그 공익사법에 있는 내용을 따르면 된다. 거기 있는 걸 준용해서 그런 매수 절차나 매수대금 하는 건 거기 있는 걸 적용하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몇 년? 10년 지나서의 매수 청구입니다. 또 그 옆에 보면 해제 권고라는 게 있죠. 이제 10년 지나 말고 여기 해제 권고라는 게 두 번째 나옵니다. 이 해제 권고는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 도로 만든다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했는데 이 도로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도로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졌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또 하나 설치한다고 몇 년이 지났답니까? 10년이 지났대요. 아까 매수 청구는 10년이 지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10년이 지난 모든 토지, 도로 만든다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그 관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관할계 장들이 누굴 찾아간다? 자기는 지방의회를 찾아갑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장, 지자체장 바로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의 장들이 누굴 찾아간다? 자기 지방의회. 이 지방의회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천군에는 연천군수, 여기 평택시장은 평택시의회, 그래서 연천군수는 연천군의회. 이게 뭐죠? 각각 지방의회입니다. 그 지방의회 찾아가지고 뭐죠? 이거 보고해야 됩니다. 뭐라고 보고하죠?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지방에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현황을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고를 접수한 지방의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한테 해제를 권고해야 합니다. 해제 권고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제해라고 권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해제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해제하지 못하는, 그래도 도로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되고 그런 소명할 게 없다면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중에 시장군수 중에 입안권자만 되고 결정권자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입안만 되고 결정권자는 도의사가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도의사가 결정권자인 경우라는 건 결국 이때 시장군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를 말한다는 얘기고 그 자들은 입안만 하고 결정권은 도의사 같죠? 따라서 아까 말한 어디와 여기 과천시장하고 연천군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들입니다. 그 자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만 할 수 있을 뿐 결정권은 못 갖습니다. 따라서 결정권을 가진 누가? 도지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이거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연천군의회에서 이 도로 내겠다는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더니 해제하라고 권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봐도 해제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해제해 주십시오 라고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때 만약에 해제하지 않기로 한 거 그래도 도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때 이 특강 특시도시장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에다가 몇 년마다 2년마다 다시 보고해야 됩니다. 왜 설치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냐. 그걸 2년마다 해제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해제 권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면 579페이지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의 입안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해제해달라고 뭐 하는 게 있다? 입안을 신청하는 게 있다라 입안 신청이란 말이 있죠. 이 입안 신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누굴 찾아간다? 입안권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때 찾아가서 아니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입안권자를 찾아가서 아니 10년 지나도 도로 안 만들려면 저거 해지하기 위한 도시군 관계획 좀 다시 입안해 주세요. 원래는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지니까 요 입안권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입안권자잖아. 그러면 해제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그러니까 해제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해제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해제해달라고 도시관리 입안해달라고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누구? 입안권자들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제해 줄게. 아니 지금 해제 못해 라고 입안 못하겠다는 걸 토지수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다? 이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수에게 통지해 주라고 냈습니다. 몇 개월 내에 통지한다? 3개월 내에 합니다. 따라서 입안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기 위한 도시관계 입안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걸 언제 통보한다? 3개월 이내 꼭 그렇게 해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제 못하는지는 3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주라 라고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해제 입안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입안권자들이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안 하면 그 다음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굴 찾아간다? 결정권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가서 아니 입안권자보고 해제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안 해주는데요. 결정권자 당신께서 해제 결정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제 결정을 저보다 신청합니다. 여기는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해제 결정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해제 결정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내에 그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토지 수재에게 언제까지 통보한다? 여기는 2개월입니다. 아까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 신청 도록에 대한 결과 통보는 3개월 이내에 하라고 됐죠. 결정권자가 토지수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들어서 그 결과 통보는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결정을 결정권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놈의 결정권자도 안 하네? 그러면 일단 토지수자는 또 누굴 찾아갈까? 마지막 세 번째로서 찾아가는 게 누구다? 국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장한테 가가지고 해제 심사 신청을 합니다. 해제해달라고 이것 좀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 심사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는 것. 그거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걸 누구한테 한다? 국장한테 합니다. 그럼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해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해제 권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국장이 결정권자한테 야 저거 해제하는 게 맞다. 그거 왜 안 하고 있니? 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해제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국장은 결정을 해야 돼.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제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관리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마지막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진다? 20년입니다. 자, 몇 년? 이제 20년. 그럼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답니다.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들어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는 걸 뭐라고 하죠? 실효.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효. 따라서 도로 내기했던 거 더 이상 이거 없었던 거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로 내기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 따라서 효력 잃었다는 걸 일반인들이 기억합니까? 누가 날짜 20년 지나가는 날짜를 누가 쉬고 앉아있습니까? 모르죠. 따라서 지체 없이 효력이 잃었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 걸 실효고시란다. 따라서 중요한 건 실효고시는 사후고시 성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력이 이미 상실됐어 라는 거 20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이미 도로 내기를 했던 건 효력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그걸 나중에 고시하는 성격이야. 이걸 실효고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내용이고. 자, 581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남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가 뭐죠? 우리 머리점만 따서 아까 용용, 개도, 시수, 입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기, 도정, 지 이렇게 나오는데 입자는 올렸으니까 그러면 뭐까지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게 끝난 겁니다. 도로 만들고 공원 쳐서 학교 짓는 거 하는 건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 원래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 근데 이거는 내용이 뒤지게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 되게 많죠. 따라서 이건 여기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따로 법률로 봅니다. 그 법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서 다시 볼 거니까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서 볼 거니까 지금은 보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이제 뭐 남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요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아까 뭐 수립한다고 했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로 들어가자.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 했죠? 여기가 서울특별시야. 이 서울특별시에 들여다봤더니 그중에 여기만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단다. 여기만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만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지정하자.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한다. 그걸 무슨 구역을 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누가 지정할래? 자, 먼저 구역 지정권자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들이 하거든. 그럼 결정권자니까 원래는 누구죠? 원래는 써봐.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원래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명령, 지구단위 수립변경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곧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장이 지정하죠.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들을 다시 써야 돼. 이렇게 써놓고 제일 높은 자부터 다시 씁니다. 그럼 제일 높은 자가 누구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누가 남죠? 국장, 그 다음에 시도사. 순서대로야. 높은 자부터 순서 시도사. 남는 게 누구죠? 대도시장하고 시장군수가 남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장은 요 시장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이 대도시장인데 시장하면 이 50만 명 이상, 50만 미만이 다 합쳐서 시장이니까 결국 이건 빼버리고 이건 이 속에 대도시장은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냥 시장군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지정하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정리합니다. 두 번째, 지정하는 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할래? 지정하는 대상. 그랬더니 다음 같은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같은 구역은 지구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때 지정할 수 있는 걸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 말하고 또 다음 같은 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걸 필수적 또는 의무적이란 말도 써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다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하고 나오죠. 요거는 다시 또 세 수로 나눠서 보세요. 세 수로. 그래서 첫째는 머리자만 딱 용도, 정택, 태산관이라고 해야 합니다. 용도, 정택, 태산관이라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지정해야 한다만 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CAN. 그럼 이게 어디죠? 용도, 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주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이걸 줄여서 용도, 정택, 태산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조심할 건 용도지구의 전부 일부를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지구 하면은 몇 가지가 있다까? 용도지구 10가지 있었잖아. 경미, 보시개, 고취, 평반터.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났더냐? 취락지구의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취락지구는 뭐에 속한다? 용도지구에 들어가고 용도지구의 전부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취락지구의 전부를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맞죠? 자, 두 번째는 뭐 하는죠? 개, 도, 시, 공에서 뭐 되는죠? 해제되는 구역들. 개도시에서 해제되면 그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도시공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이야. 그럼 개도시공이 뭐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정구역, 공원. 이 공원은 설악산 국립공원 그런 공원을 말해요. 그런 데서 뭔다? 해제된답니다. 그럼 이건 지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개도시공에서 해제된다. 그럼 개도시공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대부분 못하게 하잖아.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남산 같은 데입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게 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가와 주정구역 당분간 시가와를 유보한다. 개발 못하게 하죠. 설악산 국립공원 개발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잖아. 그렇게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에서 뭐 됐다? 해제됐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하자는 얘기죠. 그럼 개발하게 내버려두면 난개발밖에 안 옵니다.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맘대로 개발하면 난개발이죠.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그런 데는 지구 단위로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 단위대로 개발해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된다. 이 소리죠. 자, 세 번째는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녹지지역에서 우리 도시지역은 뭐로 나누죠? 주상공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그중에 녹지지역은 개발하지 못하게 보전하는 지역이 녹지지역일 거 아니야. 그 녹지지역을 뭐라고 할 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답니다. 그럼 주상공으로 변경한다는 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놓고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결부돼 여기하고. 첫째는 무슨 지역일까? 여기 정택이. 요거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시행이 끝난 후 사업 시행이 ENT 하였다.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자, 그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개발이 끝나고 나서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에서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야. 사업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또 노블량 건축물이 돼버리니까 그 노블량 건축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MUST. 이건 지정했네요. 임의적이라는 건 지정할 수 있다. CAN. 이건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지정해야 한다죠.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에서 사업 시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두 번째는 개도시군 중에서 밑에 거 시공이.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뭐든데 해제된답니다. 그럼 아까 개도시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만 해제되는데 그때 면적이 얼마가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제된다면 이런 지역은 지구 단위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녹지지역을 뭐로 바꾸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꾼대. 근데 변경하는데 그 면적이 역시 얼마 된다? 역시 30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한다면 이런 지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놓고 도시적 외에다 지정하는 경우하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정리하자. 도시적 위지역에서는 첫째,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죠.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 여기에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지역. 이 중에 무슨 지역을 해서 도시적 외니까 도시적은 빼졌는 겁니다. 그럼 도시적을 빼니까 어디만? 관농자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를 한답니까? 여기서 관리직도 다시 어떻게 하느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따라서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한다? 이런 식입니다. 100분의 50 이상. 즉 전체 면적 중에서 50%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 속한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게 법적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최소한 속해야 돼. 자, 이런 지역인데 전체 이 면적이 얼마나 된다? 요게 여기다 뭐 한답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짓겠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에 포함되지 아닌 경우 나눠서 여기다가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으려면 저 면적이 원칙적으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요 면적들이 30만 이상은 돼야 여기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적 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에 속하는 이런 지역으로서 여기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 어떤 경우죠? 여기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지역이거나 수도권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은 3개 권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그중에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거나 이 안에다가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교육청에 통일을 받았대. 초등학교 용지도 확보해서 그걸 관할교육청에 통일을 받으면 이쁜 짓 했으니까 너희들은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만 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연립주택 안 짓는데 건설 계획이 없대. 그러면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개발진흥지구라고 용도지구 중에 있다 그랬죠. 이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구에 지정되면 그 일정한 개발진흥지구를 다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복잡한데 이것까지는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이해하려면 아마 한 2년은 걸립니다. 재수하자는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지금 외우지 마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뭐가 있었더냐? 여기 원래 뭐죠?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었어요. 여기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돼 있었는데 이 용도지구를 이번에 뭐 한다? 폐지한답니다. 용도지구 없어버린대. 그럼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있었을 거 아니야? 행위제한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행위제한을 뭐로다 대체한다? 그 용도지구에 있던 행위제한을 역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하고 싶다? 대체하고 싶더라. 즉 용도지구가 지정됐었는데 이걸 폐지하면서 그 용도지구에 있던 행위제한을 무슨 계획으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면 여기를 뭐로 지정해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로 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더라. 그 세 가지가 도시적 외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더라.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자, 이제 넘어가셔서 어디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들어간 게 들어갑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내용 어떤 것들이 지구 단위에 들어가느냐라는 내용 있죠.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더냐?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번?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그거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외우십시오. 동그라미 2번 뭐죠? 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거.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개발하려면 도로 만들어야 되죠. 상하수도 만들어야죠. 공원 조성해야죠. 기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따라서 반드시 지구 단위계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반드시 들어간다. 2번. 또 4번이 뭐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줄여서 건축물의 용건용 노비, 용건용 내부, 노비,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요거는 지구 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이 됩니까?
지구 단위계에 맞게 하여야 한다. 맞죠? 다만 지구 단위계에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 단위에 따라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구 단위에 수립되면 지구 단위계에 맞게만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죠?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여기 정되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국토법에거나 또는 건축법에 있는 각종 제한들이 있을 건데 그 제한을 무슨 계획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완화하는 것들이 584페이지 보시면 쭉 나오죠. 그래서 용적률도 완화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합니다. 특히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서 어떤 게 있죠?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자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지역은 한옥 있는 데다가 무슨 자동차 주차장 만듭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도 자동차가 다녔습니까? 물론 조선 말기에는 다녔겠다 보죠. 그죠? 조선 말기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옥마을 지은 데는 꼭 자동차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주차장 없어도 된다. 또 차 없는 거리 저기 신사동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서울에 보면 종로 거기 보면 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거기에는 뭐 한다는 얘기야? 예, 자동차 없어도 되니까 그 건물에다가 주차장 설치 기준 그걸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도 안 세워도 되니까 얼마나 완화시키는가? 100%입니다. 그 인사동 걸리죠? 그 인사동 골목 같은 데는 자동차 한 대도 못 들어가니까 자동차 세울 공간은 없어도 된다. 주차장 설치군을 그럼 몇 프로 완화시켜준 거야? 100%죠. 100%라는 건 자동차 하나도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완화시켜주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 그 100%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났었습니다. 또 그 밑에 그 밖에 건축 제한들에 대해서 도시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최대 몇 프로까지 완화하냐? 그것도 작년 시험 문제죠.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대 몇 프로 완화시켜주니?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건 맨 밑에 도시적 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까지.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진됐으면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라 그랬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언제까지 수립할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그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하면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그 구역 지정은 어떻게 된다? 일단 효력을 잃는다,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한다? 3년이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고시했으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 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해놨어. 근데 지구 단위를 수립해야 되잖아. 근데 그 수립을 누가 입안을 제안했죠? 주민들이. 자, 우리 아까 주민이 도시군 관리에 입안 제안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있었죠? 기지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 산업교통개발진흥지의 지정 변경. 그 기지산 세 가지는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 좀 이렇게 수립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지구 단위 계획 좀 이렇게 수립하라고 입안을 제안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 속에 뭐 들어있다? 거기 어떤 공사나 사업에 착수할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공사나 사업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 입안이 제안이 들어왔으면 그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뭐 해야 된다?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 이게 효력을 잃어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공사 착수하지만 그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어떤 지구 단위 계획 그 계획이 효력을 잃습니다. 아까 3년은 뭐가 사라지는 거죠? 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고 5년 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던 이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 두게 합니다. 그래서 3년과 5년 두 가지가 다 시험 문제 영순이라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뭐 가는 게 끝났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들이 다 끝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제 2장에 보면
개발과 관련된 파트 해가지고 거기 개발해 보면 그죠? 뭐가 나오죠? 개발에게 허가받아라. 또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이 이어져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